결국엔 증세입니다. 지금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타이밍도 지금 최고로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서 70%, 역대급이죠. 이번에 총선도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결국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생존 차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낮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저녁에 늦은 시간에 꽤 많은 손님들 오셔가지고 방금 나가셨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방송 촬영을 계속 이렇게 시간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길에 틈을 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세금, 증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또 당정청, 국회의원들 다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었죠. 협의를 했었는데 거의 문 대통령이 총대를 놓습니다. 재정 확장. 어차피 지금 내수라든가 수출 다 지금 엉망이죠.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경제 자체가 무너졌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살려야 되니까 산소호흡기든 인공호흡이든 뭔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다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란 이름으로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여의가 아닐 수 없죠.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안 그러다가 다 지금 까가지고 국가 기반 산업이 무너져 버리면 이것을 다시 살리고 이것을 일으키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라든가 정책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죠. 지금 국가 예산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올 초만 해도 512조, 513조 슈퍼 예산입니다. 역대급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일자리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도 돈 많이 썼죠. 노인 일자리,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1월달부터 쭉쭉쭉 뿌리고 왔었는데 2월달 아시다시피 코로나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의 끝단,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 환경이 내수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자영업 생태계가, 소상공인 생태계가, 중소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지금 실업자들은 엄청 나오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 휴업자, 일시 휴직자가 160만 명, 실업급여 연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이 최악의 기록들을 세워나가면서 정부는 계속 돈을 풀어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국가의 예산 2020년 국가의 예산이 513 슈퍼 예산이었는데 거기서 추경을 계속 만듭니다. 돈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을 한 차례 두 차례 만들어서 나라의 살림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추경, 돈을 마련해야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제 긴급을 마련합니다. 그 돈들이 24조 정도 됩니다. 24조. 이 중에서 국채죠, 국채 특수채를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빚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빚이 이제 13조 7천억, 꽤 많은 돈을 국채를 찍어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국가의 예산들을 조정했죠. SOC 사업을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재원을 만든 겁니다. 이 상당 부분이 국채 빚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실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카드 쓰고 있잖아요. 내수 소비 진작 확실히 효과는 느껴지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걸 터가지고 내수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가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제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벌어들인 돈, 나가는 돈, 저축과 지출, 그런 항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한 30% 중반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재정이 튼튼한 나라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추경을 해서 이제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40%를 넘어갔습니다. 그 마지노선은 40%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41%까지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제 논의됐던 게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추경 더 찍자, 3차 돈을 더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총대를 메니까 아마 지금 기재부 장관, 기재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죠. 기재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살림, 열쇠를 지는 살림꾼 같이 되게 깐깐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괜히 좀 태클도 많이 걸고 그런 조직이 기재부거든요. 힘도 세죠. 근데 이제 대통령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 보니까 30억 카드를 딱 제시했습니다. 30억을 통해서 3차 추경안을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고용,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그죠? 전 국민의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국가기관 산업,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쌍용차, 두산중공업,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난리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산업, 중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들이 무너지면 난리잖아요. 대량 실직도 발생하고 거기 노조들도 세잖아요. 머리도 둘러매고 뭐 나와서 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예, 시끄럽고. 예. 그래서 그런 예산들 마련을 한 겁니다. 아마 돈 들어갈 것 같아요. 공적 자금.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자구책을 마련하고 회사에도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뭐 노력이 있어야죠.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예, 노동자, 노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성공하고 자생력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금이잖아요. 공적 자금이잖아. 이런 것들이 투입돼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또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키워주고 발전시키고 육성하고 돕는 게 맞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다 줄 것 같아요. 옥석 가리지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그냥 실업률 나타나고 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주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 자 여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예,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풀어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난다면 내수도 진작되죠. 결국엔 세금이 돌아온다는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선순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대로만 법칙만 맞아 떨어진다면요.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아서 좋아서 소비 늘어나고 소고기도 사 먹고 막 물건도 쓰고 막 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요. 그 돈 재난지원금 8월 말에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13조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또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못 받잖아요. 예, 계속 받으면 좋지. 이것보다 더 좋은 나라, 튼튼한 나라, 행복한 나라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돈 들어갈 것은 계속 많아지는데 나올 때는 계속 적어지는 겁니다. 예, 뭐 계속 지금 회사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진짜 국내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해외로 나가거나 또 폐업하는 데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마련할 겁니까? 결국 증세를 하죠. 뭐 부동산 이미 올라갈 거고 준조세 성격인 4대 보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고용보험 그 비용이라든가 부담들도 계속 커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월급을 한 번이라도 줘보신 분, 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다른 비용 안 주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사장님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월급을 받기만 하는 급여, 월급쟁이가 됐다가 이제 월급을 주는 그 입장이 좀 되어보니까 거의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경제 흐름, 돈에는 감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살림, 개인의 살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건전하게 유지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을 올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 정부가 나타나서 공공 영역에 일자리 만들고 복지 혜택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은 일자리나 이것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민간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만듭니다. 뭐 정부가 해라마나 하지 않고 자영업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지원을 해주고 뭐 통짜하고 안 하더라도 돈이 되고 여건이 나와주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 이렇게 과도한 이게 또 뭐 세금이라든가 이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또 부작용도 상당히 우려되고 당장에 지금 재난지원금 받아서 지금은 좋지만
원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 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늦은 시간에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야심한 시간에, 예, 오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나요? 예. 아무튼 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가 밑뚜껑이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좀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와서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또 영상을 찍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나눠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